긴급 속보가 터지자 전 세계 증시가 동시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 역사상 최초 3국 군사동맹 체결, 이스라엘 총리가 긴급 선포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을 준비하라. 그때 예루살렘 성경고고학 최고 권위자가 경악스러운 발견을 공개했습니다. 2600년 전 에스겔이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CNN이 종교 광신자의 망상이라며 조롱했지만 단 24시간 만에 그의 세 가지 예언이 적중하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그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다음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에스겔서가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이 한반도를 3번이나 언급했다는 사실을. 그 전율의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컴퓨터 화면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러시아, 이란, 터키 3국 역사적 군사동맹 공식 체결.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이 악수하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쇼이구, 이란의 아슈티아니, 터키의 굴레르. 이건 설마. 저는 급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에스겔서 38장 4절.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끌어낸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라고. 마치 갈고리에 걸린 물고기처럼.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화면 속 세 나라가 정확히 그 예언 속 나라들이었습니다. 로스, 러시아, 바사, 이란, 도갈마, 터키.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오늘 제 눈앞 화면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아직 먼 미래의 일이어야 해. 저는 요나단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대학에서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죠. 지난 10년간 저는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을 연구해왔습니다. 수많은 세미나에서 발표했고 논문도 여러 편 썼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말했죠. 이 예언은 아직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날까지는요. 그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예루살렘 대학 성서학과 3층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구시가지의 황금빛 돔이 보이는 작은 방. 제 앞 컴퓨터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6절을 연구하고 있었죠.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저는 최신 국제 뉴스를 확인하며 지도에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술적 호기심이었죠.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뉴스들, 터키의 나토 이탈 조짐들, 흥미로운 정치적 움직임이지만 아직 예언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속보를 본 겁니다. 두 번째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북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100발 제공 완료. 숨이 막혔습니다. 북쪽 끝의 나라. 에스겔서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종합하면 극동의 군사 세력도 이 연합에 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텔아비브에 사는 아내 레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지금 당장 미리암 데리고 방공호 위치 확인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 제발, 방공호 위치 미리 파악해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1살 딸 미리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텔아비브, 이란 미사일 사정권, 700km,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 요나단, 당신, 사랑해. 나중에 전화할게. 끊었습니다. 세 번째 속보, 이란 핵 농축도 93% 도달, 국제원자력기구 긴급 성명, 93%. 핵무기 제조 문턱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시점부터 실제 핵무기 완성까지 3주면 충분하다고. 3주. 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수님, 커피 가져와. 한서윤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 고대 근동학 전공의 히브리어 전문가죠. 그녀가 제 얼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이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녀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건 러시아, 이란, 터키. 이거 에스겔서에. 그래. 로스, 바사, 도갈마. 정확히 일치해. 서윤이 제 책상 위에 성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하더니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교수님, 설마 지금 이 예언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우연치고는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예루살렘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이로. 라신 알파티 교수였습니다. 요나단. 라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박했죠. 봤어. 지금 막 봤어.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야. 들어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완전히 고립됐어.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숨통이 조여오고 있지. 이란은 핵무기 완성 직전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야. 터키는 에르도안이 나토와 결별 직전이고. 그러니까 세 나라 모두 등 떠밀려서 뭉친 거야. 선택지가 없었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갈고리로 턱을 꿰어 끌어낸다. 그거야. 갈고리. 자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낸다고. 지금 딱 그 상황이야. 이 세 나라는 선택한 게 아니라 끌려온 거야. 라신은 카이로 대학 국제관계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중동 정세를 연구해온 전문가죠.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라신, 이게 정말 시작이라면? 그렇다면 다음 단계가 뭔지 알잖아. 이스라엘 침공.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번째 속보가 떴습니다. 시리아 국경 러시아군 병력 집결. 이스칸데르 미사일 24기 배치 완료. 이스칸데르. 핵탄두 탑재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km. 시리아에서 발사하면 이스라엘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서윤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라신, 이거 봤어? 지금 막 봤어. 요나단, 내가 확인한 정보로는 이란이 레바논 헤즈볼라에게 미사일만 5,000발을 추가 제공했대. 북쪽 국경에 배치 중이야. 15,000발.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거야. 요나단. 북쪽에 헤즈볼라와 러시아군. 동쪽에 이란. 남쪽 이집트는 중립을 지킬 거고. 서쪽은 지중해뿐이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에스겔 38장이라면 다음 질문은 누가 이스라엘을 구하냐는 거지? 라신이 제 말을 받았습니다. 예언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 저는 성경을 넘겼습니다. 에스겔서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언서들과 연결하면 잠깐만. 이사야서. 저는 급히 이사야서를 펼쳤습니다.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쪽에서 독수리? 라신이 되물었습니다. 서윤이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동쪽. 그래, 동쪽. 예루살렘에서 동쪽. 그리고 독수리. 이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히브리어 원문 확인해봐. 먼 나라가 뭐로 되어 있어? 서윤이 급히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레츠 메르아크. 극도로 먼 땅. 땅 끝. 예루살렘에서 정동쪽으로 직선을 그으면 어디가 나와? 서윤이 제 컴퓨터로 다가왔습니다. 지도를 열고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중앙아시아, 중국, 그리고 한반도. 서윤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더 동쪽은 태평양이에요. 교수님, 한국이 땅끝이에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라신 들었어? 들었어. 한국, 대한민국? 그래. 이사야서의 동방의 독수리, 땅끝에서 올 구원자. 하지만 요나단,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인구 5,100만. 어떻게? 바로 그때 다섯 번째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수출 확정.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라신, 한국 방산 수출 순위가 어떻게 돼? 잠깐만.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계 8위야. 작년 수출액이 140억 달러? 140억 달러. 그리고 K9 자주포가 나토 표준이래. 유럽 7개국이 운용 중이고 서윤이 다른 기사를 찾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 개발했대요. 한 발당 비용이 2만 원이래요. 2만 원? 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한 발에 7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한국 레이저는 2만 원. 전기만 있으면 무제한 발사 가능하대요.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체하지 않는다. 서윤이 따라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뭔데? 빨리빨리. 저는 서윤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지체하지 않고 한국의 경제 성장도 그랬대요. 60년 만에 400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제 눈앞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 땅 끝. 지체하지 않는 구원, 대한민국, 라신. 말해봐.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응. 공식 수교는 9인연이야. 하지만 라신이 잠시 멈췄습니다. 잠깐, 요나단. 1950년 한국전쟁 때 이스라엘이 의료진을 보냈어. 우리도 독립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70년 전. 그래, 70년 전 우리가 뿌린 씨앗.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때 이스라엘 의료진에게 치료받으셨대요. 총상이었는데 이스라엘 의사가 살려주셨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2600년 전 예언이 오늘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70년 전 뿌려진 은혜의 씨앗이 오늘 세계를 구하는 나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라신, 내 예측으로는 72시간 안에 상황이 급변할 거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황금빛 돔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구원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동방에서, 땅끝에서 단군의 후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의 후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저는 서윤과 함께 연구실에 일찍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동방의 독수리가 정말 한국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정말로 움직일 것인가? 형제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교수님, 커피요. 서윤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녀도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밤새 생각했는데. 저도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동시에 말했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가 먼저 해봐. 서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빽빽한 히브리어 원문과 한글 번역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이사야서를 다시 읽었어요. 특히 46장 11절의 히브리어 원문을요. 서윤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야. 여기서 먼 나라. 히브리어로 에레츠 메르아크인데요. 에레츠 메르아크. 에레츠는 땅이고 메르아크는 먼 거리를 뜻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이 라아크예요. 극도로, 극단적으로 멀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멀다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를 의미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구원자가 올 곳은 예루살렘에서 극단적으로 먼 곳이라는 거지. 네. 그리고 독수리, 히브리어로 아이트예요. 맹금류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강한 새를 뜻하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서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교수님, 지도 좀 봐요. 그녀가 컴퓨터 지도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빨간 점을 찍고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이 이란을 지나고
아프가니스탄을 지나고 중국을 가로질러 한반도에 멈췄습니다. 더 동쪽은 태평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정동 쪽으로 갈 수 있는 육지의 끝, 땅 끝. 바로 한국이에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거 아세요? 한국군의 영어 코드명이 뭔지? 뭔데? 이글? 독수리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공군의 상징도 독수리예요. 한국 전투기의 코드명도 이글이 들어가고. 그리고 서윤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달려온다. 히브리어 원문은 야루츠예요. 단순히 온다가 아니라 전력 질주한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지체 없이. 저는 서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빨리빨리. 네, 한국 사람들의 DNA죠. 빨리빨리 문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창세기를 확인해봐야겠어. 저는 급히 책꽂이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창세기 10장을 연구할 때 작성한 노트였죠.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 계보야.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그린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있어.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야.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그런데 욕단은, 저는 창세기 10장 30절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 서윤이 지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그리고 백두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교수님, 욕단의 단과 단군의 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있어요. 서윤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고인돌이요.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청동기 시대 문화의 흔적이죠. 그리고 제천 의식의 유사성. 이스라엘의 성전과 한국의 천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가 비슷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어. 언어학적으로도.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논문을 떠올렸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일부 음운 구조가 유사하다는 연구가 있어. 물론 논쟁적이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유사점들이지.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정말로 단군의 후예가 욕단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형제였던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라신이었습니다. 카이로에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모양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요나단, 서윤, 라신, 언제 온 거야? 방금. 잠은 비행기에서 잤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 라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군사 관련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 현황이야. 내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모았어. 그가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국 방산 수출액 140억 달러. 세계 8위야. 10년 전만 해도 20위권이었는데 10년 만에. 그래, 폭발적 성장이지. K9 자주포는 현재 7개 국가가 운용 중이야. 폴란드는 672문을 구매했고 나토 표준 장비로 채택됐어. 라신이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어. 1000대야.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동맹의 증표지. 그런데 왜 유럽이 한국 무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사는 거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야. 유럽은 깨달았어.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라는 걸. 그런데 미국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길어. 한국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빠르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빨라. 주문하면 1년 안에 납품해. 미국이나 유럽 업체는 3년에서 5년 걸려. 라신이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요격 시스템. 코드명 LAWS. 레이저 안티 웨폰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컨테이너 크기의 장비였습니다. 한 발당 비용이 2만 원이야. 2만 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한 발에 7천만 원이야. 3,500배 차이지. 더 중요한 건 레이저는 무제한이야.
전기만 있으면 계속 쏠 수 있어. 무제한. 그래. 그리고 명중률이 95% 이상이야. 드론은 100% 격추 가능하고. 서윤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실전 배치됐어요? 아직 시험 단계야. 하지만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지. 그리고 라신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내정보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이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긴급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야?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청와대에서 논의되고 있어. 이스라엘 국방부와도 비공식 접촉이 있었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며 해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하였나니. 북방과 해돋는 곳.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북동쪽이에요. 북방이면서 동방이죠. 라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을 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세계 1위야. 전체 선교사 수는 미국 다음이지만 인구 5,100만 명당 3만 명. 인구 대비로는 세계 최고야.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스라엘 사랑은 유명해요.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성지순례를 오고 이스라엘 지원 헌금이 연간 수십억 원이에요. 라신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야.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79달러였어.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33,000달러.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60년 만에 400배 성장.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우리 셋은 동시에 같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빨리빨리.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나단, 내가 20년 넘게 국제관계를 연구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예언과 현실은 처음이야. 나도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라신, 1950년 이야기를 더 해봐. 한국전쟁 때 이스라엘이 뭘 했지? 아, 그거. 우리가 의료진을 보냈어. 의사 5명, 간호사 10명, 부산에 야전병원을 차렸지. 우리도 독립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잖아. 그래. 아랍 국가들과 전쟁 중이었어. 우리도 힘들었지. 근데 한국이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갔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럼. 저희 할아버지가 1950년에 총상을 입으셨대요. 가슴에. 할머니 말씀으로는 거의 돌아가실 뻔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의사가 밤새 수술하셔서 살려주셨다고.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대요. 이스라엘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갚아지고 있어. 라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지. 포로 70년. 광야 70년. 그리고 지금 70년 만에 은혜가 돌아오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한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국 억양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사울 교수님이십니까? 라는 영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백태웅입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나는 영어를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네. 교수님께 긴급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대해서요. 나는 영어를 말했습니다. 저는 라신과 서윤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내일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영어를 말했습니다. 내일요? 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네. 이미 출발 준비 중입니다. 정부 특별기입니다. 라는 영어를 말했습니다. 정부 특별기.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영어를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요. 라는 영어를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6장 11절.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영어를 물었습니다. 제 입이 말랐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또 다시 침묵.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라는 영어를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라신과 서윤을 봤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라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군의 후예가 깨어나고 있어.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600년 전 예언이 오늘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뿌려진 은혜의 씨앗이 오늘 세계를 구하는 나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예루살렘 벤구리온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특별기가 착륙한다는 연락을 받았죠. 서윤과 라신도 함께였습니다. 교수님, 긴장되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활주로에 거대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정부 전용기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요나단 교수님이십니까? 네. 백태웅 박사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호했습니다. 이쪽은 한서윤 연구원, 그리고 라신 알파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백 박사가 한국어로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박사님. 서윤이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동하시죠. 백 박사의 말투는 급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백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나탄제 핵시설이었습니다. 이틀 전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 백 박사가 여러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차량 이동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원심 분리기 가동률이 최고치입니다. 우라늄 농축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신이 물었습니다. 우리 분석으로는 2주, 길어야 3주입니다. 2주. 그리고 이건 포르도 시설입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80m 깊이입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벙커버스터가 필요하겠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GBU 57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백 박사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만 해협에 묶여 있습니다.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전체가 동원됐습니다. 계획된 거군요. 라신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이 두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움직이는 겁니다. 백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판단입니다. 차가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는 한 안전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제공한 장소였죠. 방에 들어서자 백 박사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에스겔서 38장을 연구하셨죠? 10년간요. 그럼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백 박사가 반복했습니다. 2000년간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48년에 다시 세워졌죠. 오래 황무하였다가 회복된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9절.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백 박사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시리아 국경에 러시아군 3만 명이 집결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5만 명이 레바논에 진입했습니다. 헤즈볼라 미사일은 15,000발이 북쪽 국경에 배치됐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터키군 2만 명이 시리아로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 100발이 러시아 수중에 있습니다.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백 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빨간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북쪽, 동쪽, 북동쪽에서 모두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혼자 고립됐습니다. 백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백 박사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방패, 코드명 이글, 화면에 복잡한 장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레이저 무기 시스템입니다. 정식 명칭은 LAWS, 레이저 안티 웨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신이 물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로 비행 중인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합니다. 초당 100kW의 레이저 빔을 발사해 표적을 녹이는 겁니다. 명중률은요? 드론은 100%입니다. 탄도미사일은 95%, 순항미사일은 98%.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한 발당 비용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 라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전기 비용만입니다. 아이언돔은 한 발에 7천만 원이죠. 3,500배 차이입니다. 그럼 무제한으로 쏠 수 있다는 건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냉각 시간만 필요하고요. 실전에서는 시간당 100발 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건 천궁3입니다. 다른 장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150km, 고도 50km까지 요격 가능합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중률 90%입니다. 백 박사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시스템들을 이스라엘에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결제하셨습니다. 레이저 시스템 100세트, 천궁3 200세트, 그리고 기술진 500명을 파견합니다. 언제요? 이미 수송기가 출발했습니다. 내일 도착합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빨리빨리.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DNA죠. 하지만 라신이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이 있을 텐데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백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미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가 중동에 개입하면 핵 선제 타격을 검토하겠다고. 그런데도 1950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받은 은혜입니다. 백 박사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네. 단군의 후예, 욕단의 후손.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그 가설 우리 정부도 검토했습니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들을 동원해서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는 확신합니다. 백 박사가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태극. 음양. 천지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백 박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라신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란이 움직였어. 방금 전 이스라엘 주재 유엔 대사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대. 뭐라고요? 48시간 안에 핵시설 사찰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디모나 원자로를 선제 타격하겠다고? 디모나? 이스라엘의 핵 연구 시설입니다.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야. 라신이 말했습니다. 48시간. 백 박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우리 장비가 도착하기 전이네요. 내일 오후 도착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설치하고 테스트하려면 최소 이틀은 필요합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 고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활. 현대의 활은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핵무기. 그리고 36절. 서윤이 이었습니다.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사방 바람. 백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오는 바람, 여러 나라의 연합, 한국만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방, 해 돋는 곳에서 오는 바람이 가장 강할 겁니다. 백 박사가 태블릿을 다시 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지중해로 급파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구축함을 보냅니다. 하지만 핵심은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이겠죠? 라신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전통적인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백 박사가 화면을 닫았습니다. 교수님, 기도해 주십시오. 48시간 안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군의 후예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니까요. 백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48시간. 이틀. 세계의 운명이 이틀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그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독수리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단군의 후예가 형제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들, 그리고 수천 년 전 욕단이 동쪽으로 떠나며 보았을 그 별들, 이제 그 별들 아래서 두 형제가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이스라엘 방공사령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서윤, 라신, 백 박사, 그리고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이 함께였죠. 한국에서 온 장비들이 급히 설치됐습니다. 백 박사 팀은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테스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실전이 곧 테스트였습니다. 모든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한국기술진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레이저 시스템 온라인, 천궁 3 레이더 가동, 아이언돔 대기. 화면에는 이스라엘 상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란 최후 통첩 시한이 30분 전에 만료됐습니다. 이스라엘 장군이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믿어요, 교수님.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보. 레바논에서 다수 비행체 발사 감지. 레이더 요원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20, 총 208. 헤즈볼라 로켓. 높이 1000m. 속도 마하2. 예상 착탄 시간 8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방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이언돔 가동. 레이저 시스템 목표 포착. 백 박사가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이글 시스템 발사.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빔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화면으로는 결과만 보였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중. 요원들이 외쳤습니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일반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죠.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50개, 격추율 98%, 잔여 표적 사발, 아이언돔 요격, 아이언돔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전표적 격추.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스라엘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200발을 전부. 백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동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추가 발사 감지. 시리아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8발. 이스칸데르. 러시아제 탄도미사일입니다. 핵탄두 탑재 가능한. 천궁 3 가동. 백 박사가 외쳤습니다. 목표 포착. 발사. 천궁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화면에서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충돌했습니다. 폭발. 영중. 2번 목표 발사. 영중. 3번 목표. 영중. 하나씩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격추됐습니다. 7번째까지 격추됐습니다. 마지막 목표. 고도 너무 낮음. 천궁 각도 부족. 레이저로 전환. 거리 너무 가까움. 레이저 추적 불가.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이언돔. 사거리 밖. 마지막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하이파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착탄 30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20초, 10초, 5초.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착탄 지점은 요원이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하이파 외곽 무인지대. 인명피해 없음.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8발 중 7발 격추. 1발은 무인지대 착탄. 백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격추율 87%. 이스라엘 장군이 백 박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스칸데르를 이렇게 높은 확률로 잡다니. 아직 끝이 아닙니다. 라신이 말했습니다. 이건 테스트였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48시간 후 새벽 2시 대규모 발사 감지. 레이더 요원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이란에서 탄도미사일 50발, 시리아에서 이스칸데르 10발, 레바논에서 순항미사일 30발, 총 90발. 화면이 빨간 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전면전이야. 이스라엘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시스템 총동원. 백 박사가 외쳤습니다. 레이저 최대 출력, 천궁 연속 발사 모드, 아이언돔 전력 가동.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저가 빛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순항미사일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천궁 미사일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탄도미사일들과 충돌하며 폭발했습니다. 아이언돔이 최후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하늘이 불꽃놀이처럼 빛났습니다. 순항미사일 30발 중 28발 격추. 이란 탄도미사일 50발 중 47발 격추. 이스칸데르 10발 중 9발 격추. 잔여 표적 6발. 아이언돔 요격. 마지막 6발이 아이언돔에 걸렸습니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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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표적 격추. 전표적 격추. 피해 상황은 무인, 지역 3곳 착탄. 인명피해 없음. 총 격추율. 백 박사가 계산했습니다. 94%. 침묵이 흘렀습니다. 94%. 90발 중 85발을 격추한 겁니다. 믿을 수 없어. 이스라엘 장군이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백 박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니까요. 저는 서윤을 안았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갚았어요. 라신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요나단,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날아왔어.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감사합니다. 백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70년 전 뿌려진 씨앗, 수천 년 전 헤어진 형제,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목격했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구하는지, 단군의 후예가 어떻게 형제를 지키는지, 동방의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를 펴는지.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중동 전장의 게임 체인저, 이스라엘 이란 대규모 미사일 공격 막아내, 한국 기술이 핵심 역할, 94% 격추율, 역사상 최고 미사일 방어 성공.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방송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예루살렘 대학 대강당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학자들, 외교관들, 여러분.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이틀 전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2600년 전 예언의 성취이며 수천 년 전 헤어진 형제의 재회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은 마지막 때의 로스, 바사, 도갈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 이 세 나라가 오늘날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은 동방의 독수리, 땅끝에서 올 구원자를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동쪽 끝,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서윤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여줬습니다. 에레츠 메르아크, 극도로 먼 땅, 더 동쪽은 태평양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창세기 10장. 셈의 후손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과 욕단.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욕단은 동쪽 산으로 갔습니다. 고대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욕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거쳐 백두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욕단의 단과 단군의 단,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한반도의 고인돌 문화는 청동기 시대 서아시아 문화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추측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세계를 구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백 박사가 다음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과 한국의 제조 능력,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그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작년 반도체 수출 1200억 달러, 세계 2위입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가 우리 레이저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특허 출원수는 세계 1위, 연구개발 투자도 GDP 대비 세계 2위입니다. 라신이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가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두 나라 모두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독립 후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전쟁, 한국은 1950년 6.25. 두 나라 모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을 녹지로, 한국은 폐허를 기술 강국으로,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 한국은 아시아의 모범적 민주국가. 한 영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개입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보복이 있지 않습니까? 백 박사가 답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위협했고,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중국도 외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왜? 1950년, 백 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도 독립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랍 국가들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단군의 후예로서, 욕단의 후손으로서 형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이스라엘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의관의 미망인입니다. 제 남편은 부산에서 한국 군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늘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형제라고, 언젠가 그들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윤이 일어나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백 박사와 함께 걸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 발표가 내일 있을 겁니다. 뭐라고 발표할 예정입니까? 프로젝트 방패 전면 가동, 레이저 시스템 200세트 추가 제공, 천궁3 400세트 추가 제공, 기술진 1000명 추가 파견,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저버릴 수 없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야서 60장 9절입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다시스, 극동 지역이라는 해석도 있죠. 백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기술과 무기를 싣고 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과 골리앗. 백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인구 5,100만 한국과 인구 950만 이스라엘, 합쳐서 6천만. 상대는 러시아 1억 4천만, 이란 8,800만, 터키 8,500만, 북한 2,600만, 합쳐서 3억 4천만, 약 1대 6.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백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술과 믿음으로. 그날 저녁, 이스라엘 전역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다윗의 별과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K-팝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UN 총회 특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그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90발. 만약 모두 명중했다면 수천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총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94%를 격추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1950년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국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 우리는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의사 5명, 간호사 10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레이저 무기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1000명의 기술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형제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고대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0장. 우리의 조상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과 욕단. 벨렉의 후손이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욕단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 끝 산까지, 백두산까지.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형제였습니다. 단군의 후예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총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형제가 함께하면 어떤 거인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한국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군의 후예로서, 욕단의 후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0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100만, 국토는 한반도의 절반, 주변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세계 2위, 특허 출원 1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빨리빨리 정신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DNA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DNA로 형제를 구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이스라엘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바뀐 겁니다. 공격 비용이 너무 커졌습니다. 미사일 100발을 쏴도 90발이 격추됩니다. 남은 10발도 아이언돔이 막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레이저는 한 발당 2만 원입니다. 무제한으로 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의 미사일은 한 발에 수억 원입니다. 100발이면 수백억 원입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력의 완성. 라신이 말했습니다. 공격이 무의미해진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가 공격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란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성취됐지만 동시에 막아진 겁니다. 어떻게? 동방의 독수리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서윤과 함께 대학 옥상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밤하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예언이 성취된 걸까요? 그래. 아니면 우리가 예언을 이룬 걸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 예언과 선택, 운명과 의지. 중요한 건 형제가 형제를 지켰다는 거지.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윗의 별과 태극기가 건물 옥상에서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 교수님. 네 할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단군의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형제의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
저는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목격했다. 2600년 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70년 전 은혜가 결실 맺는 것을, 수천 년 전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나는 것을. 에스겔이 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시작됐지만 동시에 막아졌다. 어떻게? 동방의 독수리, 땅끝의 형제, 단군의 후예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다. 기술로, 용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애로. 이것이 내가 본 기적이다. 이것이 내가 증언하는 예언의 성취다. 이스라엘과 한국, 다윗의 자손과 단군의 후예, 우리는 형제다.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영원히.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예루살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단군의 땅에서 떠오른 그 해처럼, 형제의 나라에서 떠오른 그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600년 예언을 성취한 두 형제 국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에스겔이 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시작됐지만 동방의 독수리가 날아와 막았습니다. 단군의 후예가 형제를 구했습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70년 만에 갚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난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두 형제 국가의 기적을, 한국의 위대한 은혜를,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